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오늘도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업종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해볼지 첫 번째 돈 되는 업종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코스닥을 주셨어요. 코스닥을 지난주부터 코스닥 시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수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반발 매수세나 아니면 그런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는 아니면 코스닥이 쉬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로 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자, 박근호 의원님, 이 코스닥 시장 최근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사이좋게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오늘 시장 흐름이 이제 코스피의 분봉과 코스닥의 분봉이 반대로 이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코스닥의 반등이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에서 수급이 나오면서 유입이 된 것은 사실이긴 하죠. 그 부분은 맞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이전처럼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장이 오면 이제 코스닥이 다시 어떤 소외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뭐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를 종목은 알아서 오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진 것뿐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데 코스닥 쪽이 그래도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각 섹터별로 시가총액 상위 한 종목씩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한번 좀 코스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뭐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스닥 ETF, 아예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 많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총 상위주, 업종별로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업종의 대표주들 어떤 것들 보면 될까요? 네. 알테오젠을 먼저 볼 수밖에 바이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코스닥 시총 1위이자 바이오 시총 1위죠. 오늘 일단 뭐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죠. 이제 어제 알테오젠과 관련돼서 이제 블랙록 지분 5% 이상 공시가 되면서 나름대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블랙록이 일단 알테오젠 지분 5.03%인가 이제 갖고 있다고 지분 공시를 했는데 지분을 갖고 있는 목적을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죠.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단순 투자로 일단은 공시가 됐어요. 만에 하나라도 뭐 일반 투자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경영 참여는 당연히 좀 아닐 거고 일반 투자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상승률이 조금 더 세게 나왔을 텐데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뭐 실적도 뭐 사실 좋죠. 이제 키트루다 관련된 부분이 판매가 이제 3배 이상 좀 급증을 해서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단계별로 혹은 이제 매출 성과에 따라서 받는 게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알테오젠 누적 기술 수출 12조 원을 기록을 했다는 것도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 한 획을 그은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실적을 뭐 사실 바이오는 실적이 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중요하긴 한데 살펴보면 올해 이제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 비교했을 때 매출은 한 37%, 영업이익은 21%, 순이익은 뭐 10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주가에 좀 차츰차츰 적용이 돼 나갈 거고 빨리 좀 적용이 돼서 이제 코스닥 분위기도 좀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배터리 쪽에서 1위인 이제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BM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총 3위죠.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뭐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 성격이니까 유상증자 1조 2천억 이제 조금 니네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디테일하지 않은데라고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1조 2천억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규모는 일단 정정신고서 제출이 됐는데 정정신고서에 좀 의미 있는 부분 두 가지 살펴보면 뭐 의미 있다라고 해야 될까? 의미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긴 한데 네. 인도네시아 이제 니켈 재련소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북미 매출이 23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년 만에 95%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조금
뭐 안 좋은 부분이긴 하죠.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 미국 쪽은 이제 사실 많이 좀 힘들어졌고 유럽 내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NCA와 NCM 전용 라인을 동시에 이제 구축을 해서 NCA와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하는 NCA와 NCM의 차이는 뭐냐면 NCA 이제 A는 이제 알루미늄이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NCM,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요즘 말로 망가니즈. 저희 때는 마그네슘. 일단 NCA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알루미늄을 좀 줄여서 마그네슘을 넣은 게 바로 NCM이죠. 요거 두 개를 일단은 더블 라인으로 구축을 해서 유럽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2차 전지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바이오 쪽의 알테오젠 어쨌든 시총 상위 주들을 좀 담아볼 전략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업종을 어떤 걸 보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간 다운이 되더라도 코스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갔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일까? 당연히 뭐 반도체 소부장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시가총액 1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모든 보고서를 혹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적으로 어떤 대표나 회장 이사의 뭐 대표이사님의 인터뷰를 보든 모든 포커스는 하반기에 맞춰져 있다. 이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전반기는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매출과 관련된 실적은 하반기에 집중이 될 것이다. 자, 그 부분 한번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쪽 이제 모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세계 모두 증착 장비 전문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ALG 장비, 원자 증착에서 이 원자층이 뭐 잘한다라고 하는 일단 이 부분이 일단 납품이 되긴 됐죠. 전 세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밖에 못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만큼 써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인데 먼저 코스닥이랑 거래소 차트를 같이 합쳐놓은 걸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색이 이제 거래소고 파란색이 코스닥인데 이게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고 있죠. 네. 분봉 단위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정상은 아니고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그렇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로 돌아가서 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보통 10배거가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상승한 후에 일단 위쪽에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V자 반등하는 모습 이제 시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 아래 보시면은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코스피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코스닥 쪽 수급 빠지면서 코스닥이 떨어진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데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소부장들도 나름대로 뭐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제일 원픽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결국에는 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업종 대표주,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시총 상위주들은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보고 한번 추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로는 코스닥 업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생각하는 박근호 의원님의 선택은 어떤 섹터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분기 실적 기대주입니다. 이제 뭐 2분기 실적은 이번 주에 거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잘 나오는 실적도 좋지만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업종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업종 어디라고 보세요, 위원님? 네.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 내놔도 하루 이벤트를 끝나고 나쁜 실적으로 내놔도 하루 이벤트를 끝날 거예요.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니까. 이제 3분기 실적 기대주를 이제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일단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선정을 했냐면 한 달 전에 시장에서의 어닝 추정치와 지금 현재 최근의 추정치 한 달 새의 추정치가 확 올라가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일단 반도체 쪽은 뭐 계속 좋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외의 섹터들을 봤을 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일단은 뭐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를 좀 선침해 보자라는 어떤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3분기 실적 기대주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워낙 변동이 심하고 뭔가 확실한 걸 원하고 숫자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의 실적 가이던스 예상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해놔야 되겠죠. 자, 기대가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 보세요, 위원님은? 네. 첫 번째 일단 배터리 셀 쪽에서 삼성 SDI를 좀 삼성 준비를 SDI. 해놨는데요. 네. 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에는 258억이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3분기 영업 전망치가 95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뭐 3배 정도 높인 거죠, 실질적으로. 완전 급격하게 상향하는 어떤 전망치가 나왔는데 뭐 이게 사실 주가에 이렇게 아직 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네. 일단 뭐 ESS나 이제 배터리 캐즘이 뭐 전기차 캐즘이 감소하고 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삼성 SDI가 그동안에 각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ESS 이제 중앙계약 시장에서 중앙계약 시장은 뭐냐면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ESS 관련된 배터리가 필요할 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이걸 계약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였었죠. 삼성 SDI가. 근데 1차에서 ESS 1차에서 압도적인 1위였었는데 2차에서 SK온한테 1위 자리를 뺏겼어요. 그 부분은 좀 약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삼성 SDI가 다른 뭐 엔솔이나 뭐 SK온은 따로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각광을 받으려면 삼성 로봇 RX 사업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정리를 하면 258억에서 952억으로 3배 이상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S-오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정유주 3사가 일단은 뭐 밤사이에 원유 가격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 좀 상승했다, 약간 좀 숨이 죽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원유 가격 말고 원유 가격 전망 지수가 있어요. 근데 원유 가격은 올랐는데 원유 가격 변동 지수, 전망 지수는 밤 사이에 플랫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 사이에 원유 올랐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걸 바로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지수인데, 일단 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지금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이익 전망치가 6,449억에서 두 배 좀 못 미치는 9,557억으로 48% 상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S-오일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체크를 하면 샤인 프로젝트죠. 울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가동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공장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오일에서 나프타, 에틸렌을 뽑아내는데 오일에서 나프타 안 거치고 바로 에틸렌 뽑아내는 이제 중동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 이제 CO2C라는 공정이죠. 이 공장 유일하게 가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실적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 삼성 SDI, S-오일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주 3분기 실적 기대주 중에 제일 뭐 유망하게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의원님? 저는 대한항공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항공이요? 이게 유가가 이제 밤사이 하도 이게 등락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대한항공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실적은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나 상향됐는지 47%가 상향이 됐어요. 2분기 대비가 아니라 3분기에 과거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47% 상향됐다. 상당히 많이 상향된 거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일단 화물 같은 경우는 뭐 사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이 실적이 잘 나고 있는 거죠. 반도체. 화물 물량은 별로 안 늘었는데 화물로 인한 매출은 많이 늘었죠. 무슨 말이냐. 반도체는 무게가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화물 양은 별로 안 늘어났는데 화물과 관련된 매출량은 늘어났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가 기준은 매수가 오늘 이제 유가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 가격은 올해 전고치 부근보다 약간 높은 좀 나름대로 높게 잡았습니다. 32,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전 저점보다 약간 높은 26,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는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다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실적 시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을 미리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3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박근호 위원이 선정해 주신 종목들 앞으로 잘 추적해보고 가이던스 또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니면은 정체되는지 낮아지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엔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안녕.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